코사인 법칙에 관한 문제를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죠. 자, 예제 3-1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7분의 사인 A는 5분의 사인 B는 3분의 사인 C일 때 각 A의 크기를 구하라. 자, 요거는 얼핏 보게 되면은 그 사인 법칙과 형태가 유사합니다. 근데 사인 법칙은 원래 이렇게 생겼죠. 사인 A분의 A 이렇게요, 그죠? 네, 사인 B분의 B. 사인 C분의 C는 2R 이렇게 생겼습니다. 위아래가 지금 다 바뀌었으니까 사실은 뭐 이거랑 똑같다, 같은 식이다 라고 해도 관계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결론이 뭘까요? 결국에는 7과 5와 3을 우리가 자 요걸 뒤집어 놓은 형태로 보게 되면은 A라고 하는 변의 길이가 7, B라고 하는 변의 길이가 5, C는 3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겠죠. 그죠? 엄밀하게 말하자면은 7대 5대 3이다라는 표현이 맞을 겁니다. 그런데 각의 크기를 결정하는 문제에서 삼각형의 변의 B가 주어졌다라는 것은 그대로 길이가 주어졌다라고 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어차피 7대 5대 3이라는 B를 만족하는 삼각형이면 그것은 닮음이기 때문에 각의 크기는 변의 길이와는 상관이 없게 되죠. 결국에 이 문제는 세 변의 길이를 가르쳐준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7이고요. 여기가 5고요. 여기가 3입니다. 여기가 A고요. 그 다음에 B가 5니까 여기가 B가 되겠죠. 그죠? 여기가 C. 이렇게. 자, 이런 구조에서 자, 요 각의 크기를 구하라. 이 문제와 똑같은 거죠. 자, 다시 한번 우리가 사인 법칙에서 자, 이런 사인 법칙의 식을 알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은요,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A 대 B 대 C를 의미한다. 자, 상당히 중요한 얘기라고 그랬죠. 그죠? 자, 세 변의 B가 주어졌을 때 우리는 그 세 변을 그냥 정수로 잡아 놓으시고 각의 크기를 구한다. 이때 이제 들어가는 것이 코사인 제 2법칙에 들어갑니다. 자, A제곱은 B제곱 C제곱 마이너스 2BC 코사인 A가 되고요. 자, 요것도 이제 같이 외워두시면 좋겠는데요. 코사인 A는 2BC분의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의 제곱. 자, 바로 그냥 코사인 값을 계산하기 위해서 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2배, 자, B 곱하기 C가, 자, 요 녀석이 C죠? 요 녀석이 B죠, 그죠? 5하고 3이 양쪽 변이니까 2 곱하기 5 곱하기 3분의 5의 제곱, 3의 제곱 마이너스 7의 제곱. 자, 요거 계산하시게 되면 코사인 값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3-2번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3-2번 문제는 세 변의 길이가 자,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2x 플러스 1, x의 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x가 뭔지를 모르니까요. 어느 변이 길다, 어느 변이 뭐 길이가 똑같다 이런 말을 지금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우선 이 변의 그 대소관계를 따져야 될 것 같습니다. 문제가 지금 저한테 물어본 게 뭐냐면 삼각형의 최대 각이 크기가 얼마입니까? 이 각에 대한 뭐 코사인 값을 우리가 얻든 사인 값을 얻든 탄젠트를 얻든 각을 찾기 위해서 한번 우리가 그 변의 길이 관계를 조사를 해봐야 되겠는데요. 기본적으로 변의 길이가 길면 그 대응하는 대각의 크기는 크죠. 그러니까 이 세 개의 변 중에서 누가 가장 긴 변인가라는 걸 제가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요 경우에는 우리가 x에다가 뭐 1도 넣을 수가 있고요, 2도 넣을 수가 있고요, 1.5도 넣을 수가 있고요. 이 x에다 우리가 어떤 실수를 대입을 해가지고 이 값들이 결정이 돼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얘네들은 전부 다 양수이어야 되겠죠. 그죠? 그럼 x가 이제 만약에 1이면 0이 되니까 1보다는 조금 큰 수가 들어가야 된다. 뭐 그런 정도 지금 생각할 수 있고요. 얘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분의 1보다는 큰 게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할 수 있겠고요. 자, 요 식은 여러분이 많이 보던 식입니다. 이것은 x에다가 우리가 모든 실수 다 집어넣어도 양수가 되니까 상관이 없겠고요. 누가 큰가를 비교하는데요. 그래프를 제가 한번 이용을 해가지고 이 세 녀석의 대소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일 쉬운 게 이제 요거 두 개인데 요거 좀 어렵죠, 그죠? 요렇게 두 개를 먼저 한번 제가 그려보겠습니다.
자, 우선은요, x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그래프는 이게 아래쪽으로 볼록한 이런 2차 함수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뭐 2,3 정도 지나가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2x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요 1차 함수는 기울기가 2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게 한 요쯤 만날까요?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만난다? 언제 만날까요? 그럼 는 놓고 한번 해결해 볼까요? 2x 플러스 1이란 녀석이 x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넘어가게 되면 이거 만나는 게 무리수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요 만나는 지점이 지금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네모라고 제가 한번 이름을 붙여보겠습니다. 요 네모라는 위치에서 이 두 변의 길이가 이제 똑같아진다. 자, x가 이제 적당한 값이 정해지게 되면 변의 길이가 같아진다. 뭐 요 앞쪽에서는 이제 요 1차 함수가 더 위에 있죠. 그러니까 요쪽 변이 더 얘보다 길다. 예를 들면은 뭐 한 1.5 같은 거 대입해 보게 되시면 대충 비교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번 요거 일단 정리 한번 해볼까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는 0. 자, 정상적인 어떤 인수분은 안 되고요. 이제 근해 공식으로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 뭐 근해 공식으로 처리하는 거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x는 a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빼기 ac니까 루트 3. 자, 여기가 이제 대략 1 플러스 루트 3 정도. 예. 자, 그러면 이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요 녀석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자, 우리가 이제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때 이 녀석은 완전 제곱의 식으로 제가 변형을 시켜 보려고 해요. x 플러스 2분의 1의 전체 제곱 플러스 4분의 3 뭐 이런 정도? 그죠? 마이너스 2분의 1, 요쯤 되겠죠. 요쯤 되고 그래프가 여기를 이렇게 지나갑니다. 마이너스 1,1을 지나가고 아래쪽으로 볼록한 이런 형태. 0에서 만나네요. 그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이 녀석들은 전부 다 양수여야 되기 때문에 유효한 게 여기서부터 유효합니다. 자, x제곱 마이너스 1 같은 경우에는 요 1이라고 하는 포인트를 지나가야 그래야 요렇게 양수가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요렇게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지나가고요. 요런 값들. 자, 요것이 어디를 지나갈까요? 요 2차 함수하고 요 녀석을 갖다 제가 한번 는 놓고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러면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2x 플러스 1이라고 놓고 자, 만나는 점을 한번 조사를 해보게 되면 x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x가 되나요? 이렇게 자, 그래서 0하고 1에서 만나네요. 1일 때 여기가 3이 나오죠. 그죠? 여기도 1 집어넣으면 3 나오죠. 그죠? 여기서 만납니다. 1,3 그래프가 약간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2차 함수 그래프가 좀 더 다르게 이렇게 이런 형태로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기에 기본적으로 1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준으로 오른쪽을 생각을 하셔야 세 변의 길이가 양수가 되는 거죠. 자, x가 여기 있을 때 자, 변의 길이가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지금 대략 1보다 큰 구간에서 요 x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녀석이요. 요 녀석이 제일 작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물론 1 플러스 루트 3을 지나가게 되면 얘가 또 커지게 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녀석 두 녀석과 비교를 해봐도 요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 분명히 가장 크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요것도 2차 함수고 요것도 2차 함수고 그래서 보시게 되면 x제곱은 지금 똑같고요. 얘는 x 플러스 1인데 요 녀석은 마이너스 1입니다. 그리고 x는 기본적으로 1보다는 큰 값이니까 요 녀석이 요 마이너스 1보다는 크겠죠.
자, 그리고 이제 그래프상으로 확인해 봤을 때 요 1차 함수하고 얘가 자, x가 0일 때와 x가 1일 때 만나게 되기 때문에 1을 넘어가게 되면 분명히 요 직선보다는 요 2차 함수가 위쪽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 여러분이 이제 판단이 요 녀석이 지금 제일 큰 거야 라는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그래프를 통해 가지고 누가 큰가를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세 변을 갖다 우리가 자, 삼각형을 한번 그려볼까요?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요 변의 길이가 x의 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이다. 자, 그리고 나머지 변의 길이는 이제 2x 플러스 1이 여기라고 치면 요쪽 변의 길이가 x제곱 마이너스 1이다. 그리고 가장 큰 각은 이 녀석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을 세타라고 했을 때 여러분은 이제 코사인 제2법칙으로 요 코사인 세타 값을 먼저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코사인 세타 값이 결정이 되면 그때 우리는 세타 값을 찾아주시면 되는 거죠. 자, 코사인 제2법칙을 한번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식이 조금 복잡할 것 같아요. 코사인 세타는 자, 2 곱하기 양변입니다. 2x 플러스 1 그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1 그 다음 위쪽에는 2x 플러스 1 그 다음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1 자, 그리고 마이너스 칸이 조금 좁나요? 네. 살짝 넘어가죠.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의 전체 제곱. 자, 이렇게 이제 코사인 세타 값을 우리가 코사인 제2법칙으로 찾아보기는 하는데 상당히 복잡하죠. 이 식을 여러분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자, 정리를 하게 되면 x제곱에 또 제곱. 4제곱은 이제 사라지겠네요. 그죠? 예, 이 식은 정리가 될 겁니다. 그걸 여러분이 이제 복잡하더라도 이거 조금 정리를 한번 해보시고 코사인 값을 정해보겠습니다. 자, 이쪽 정리하시게 되면 4x의 제곱 더하기 4x 플러스 1 일단 분자부터 먼저 정리를 다 할게요. 자, 그 다음 x의 4제곱 마이너스 2x의 제곱 그 다음 플러스 1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분자만 따로 한번 보겠습니다. 분자 그 다음 요거 정리를 하게 되면 x의 4제곱 x의 제곱 플러스 1 플러스 2x의 세제곱 2x의 제곱 플러스 2x 자, 요거 이렇게 정리가 되죠. 물론 이제 앞쪽에 마이너스 이렇게 붙어야 됩니다. 그럼 x 4제곱 서로 지워지고요. 그 다음에 2x의 제곱이 4x의 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2x의 제곱 이렇게 요게 이제 2x 제곱 됐죠. 예, 요거 둘이 사라지고요. 이렇게 자, 그리고 x항 4x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2x 있습니다. 지워지면서 남는 게 2x가 남죠. 요거는 지워지고 여기 2x 이렇게 남고요. 그 다음 1 하나 지워지고요. 남는 거 1 하나 남고 자, 남아있는 거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2x 남았고 그 다음에 1 남았고요. 여기에 2x 3승하고 x제곱이 이렇게 남았습니다. 자, 나머지는 이제 소거가 다 됐죠. 자, 그래서 분자 부분은 여러분이 정리를 다 하시게 되면 마이너스 2x의 3승이 남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x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2x 플러스 1 이렇게 남습니다. 자, 이것은 여러분이 계수를 가만히 보시게 되면 인수분해 가능한 형태가 되죠. 마이너스 2x의 제곱을 끌어내게 되면 앞에 거 두 개를 묶을까요? 이렇게 두 개를 묶게 되면 x제곱이 묶이겠네. 그죠? 마이너스 x제곱이 묶이면 2x 플러스 1 그 다음에 이쪽도 2x 플러스 1 자, 공통으로 다시 한번 묶어주시게 되면 2x 플러스 1이 공통이 되고 자, 그 다음에 분자에 남는 게 괄호 안쪽에 남는 게 1 마이너스 x의 제곱인데 요거 x제곱 마이너스 1로 처리를 하시고 앞쪽에 부호를 제가 마이너스 이렇게 써주겠습니다. 자, 분자 정리 다 끝났는데 모양 보시니까 2x 플러스 1 똑같이 있죠. x제곱 마이너스 똑같이 있죠. 그죠? 따라서 코사인 세타의 값이 어떻게 정리가 되는 겁니까? 그러면 아래쪽에는 2가 남고요. 그 다음 위쪽에는 마이너스 1이 남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 자, 계산을 다 끝내고 나니까 코사인 세타의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이 남았습니다.
세타 몇 도일까요? 삼각형에서 코사인 값이 음수 2분의 1이 나오게 되면 요거는 120도가 된다. 이렇게 알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계산이 조금 복잡한 문제이긴 한데 어차피 소구가 되게 되어 있으니까 이런 부분 여러분이 자신 있게 처리를 하도록 하시고요. 자, 이 문제 푸실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자, 문자로 변의 길이가 주어졌다라고 하더라도 여러분은 이 대소 관계를 판단을 정확하게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은 그래프를 통해 가지고 대소 관계를 확인해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둘씩 짝을 지어서 누가 더 큰가를 비교하는 방법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때 대소 관계를 이제 수식으로 정리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3-2번 문제까지 해결해 봤고요. 자, 연습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연습 문제 1번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2c제곱일 때 각 c는 네모보다 작거나 같다. 자, 문제의 표현을 보시게 되면 각 c가 네모보다 작거나 같다 이다 에서 네모에 들어갈 가장 작은 각도는 그랬습니다. 여기에 들어갈 가장 작은 각. 자, 가장 작은 각. 이게 무슨 표현일까요? 결국에 이제 이 표현을 보시게 되면은 이 네모라고 하는 것은요, C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값이에요. C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값, 맞죠? 그런데 네모에 들어갈 가장 작은 값이란 말이 무슨 말인가요? 네모는 C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네모가 가질 수 있는 값은 C보다는 커야 되겠죠. 그렇죠? 결국에 이런 표현은 뭐냐면 C의 최대값. C의 최대값. 네, 네모에 들어갈 가장 작은 값이라고 하는 건 네모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작은 값은 C의 최대값이다. 또 거꾸로 C의 최대값이 네모이다. 그 말은 자, 이 녀석은 네모보다 항상 작거나 같다. 그래서 이것을 만족하는 가장 작은 각도. 표현을 여러분이 아주 애매하게 한 것 같습니다만은 여러분이 이제 항상 부등식을 보시고 판단하실 때 자, A라는 녀석과 B라는 녀석이 이거가 항상 성립한다. 이런 이제 표현이 나오게 되면 여러분은 아, 그래요? 그러면 A의 최대값은 B고요. 거꾸로 B의 최소값은 A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A의 입장에서 A를 변수로 생각을 하고 우리가 생각해보면 A의 최대 이것은 B이고 동시에 자, 거꾸로 이제 B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 그렇죠? B를 중심으로 생각을 할 때는 B의 최소 요것이 A다. 이런 논리를 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 들어갈 각은 C가 취할 수 있는 가장 큰 값이다. C의 최대값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글쎄요. 이 조건을 만족할 때 각 C의 최대값. 이 조건이 조금 뭐랄까요. 뭐 어떤 내용을 함축하고 있는지 우리가 좀 분석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이게 어떤 내용이겠습니까?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2C제곱이다. 피타고라스의 정리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자, 이게 뭐죠? 요걸 여러분이 이제 찾아내셔야 되는데요. 자, 코사인 J법칙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코사인 J법칙에서 보게 되면 각시니까 코사인 C는 2AB분의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C제곱 이렇게 정리가 되죠. 그런데 지금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2C제곱이다 라고 했는데 그래요. 이게 A 하나, B 하나, C 하나 문자가 지금 3개나 나왔기 때문에 뭐 어떤 식이 될지 이 조건 가지고는 문자가 완벽히 소거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제곱, B제곱을 C제곱으로 바꿀 수 있겠죠. 우선 요거를 갖다 바꾸게 되면은 분자에는 C가 남고 아래쪽에는 A, B가 남습니다. 그럼 문자가 소거된 게 아니죠. 그렇다면 이건 굳이 바꿀 이유가 없습니다. 그거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바꿔봐야 별 소득이 없어요. 그럼 이번에는 C제곱을 한번 제가 소거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C제곱은 2분의 1 A제곱 B제곱이지 않습니까? 분자 분모에다가요 제가 2를 곱할 거예요. 2를 곱하는 이유는 2C제곱을 만들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2A의 제곱 플러스 2B제곱 마이너스 2C제곱 아래쪽에는 이제 4AB가 되겠죠.
제가 요 모양을 만들어 보려고요. 그 다음 대입할게요. a제곱 b제곱 들어갑니다. 그럼 지워지겠네요. 그죠? 그럼 4ab분의 a제곱 b제곱. 자, 이렇게 딱 써놓고 이제 근데 막막하죠. 아니 무슨 얘기 하는 겁니까? 코사인 C가 이렇게 나왔는데 문자가 두 개나 있으니까 A가 뭔지 B가 뭔지 모르는 상태에서 이 각 C가 제일 컸을 때 그걸 어떻게 찾아냅니까? 잘 보시면은요, 이 식의 특성이 있습니다. 자, 요거 2차죠. A제곱, B제곱, 요거 2차죠. 자, 4AB, 요거 문자 두 개 곱이죠. 나와 있는 문자는 전부 다 AB, 그리고 차수는 2차, 2차, 2차. 요게 분자 분모가 2차 동차식입니다. 이렇게 차수가 모두 똑같은 이런 식의 특성은 얘를 이렇게 묶어주고요. 이렇게 묶어주시게 되면 공통적으로 자 B분의 A가 만들어지고 A분의 B가 만들어지는데 그 A분의 B 또는 B분의 A를 치환하게 되면 한 문자처럼 다룰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문자가 두 개가 아니라 하나인 것처럼 처리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4분의 1을 제가 앞으로 뽑아버리겠습니다. 4분의 1 앞으로 뽑아버리시고 AB분의 A제곱이니까 자, 요거 B분의 A가 되죠. B분의 A. 그 다음에 뒤에 것은 B제곱이고 AB니까 A분의 B 이렇게 됩니다. 자, 제가 이 녀석을 뭐 T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럼 이건 T분의 1이겠죠. 형식상으로 봤을 때 4분의 1 T 플러스 T분의 1 이런 정도가 될 겁니다. 자, 이게 두 개 역수관계가 성립하죠. 역수관계.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t라는 녀석은요, 변의 길이를 가지고 나눈 거기 때문에 양의 실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t는 0보다 크다. 자, 그렇다면 어떤 양수가 있는데 그 역수, 곱이 일정한 관계에서 이 두 녀석의 합의 최소값이라고 하는 건 산술기하 평균 관계로 처리를 할 수가 있는데, 자, 얘는 그냥 쫓아가는 거고요. t 플러스 t분의 1은 크거나 같다 2배 루트 t 곱하기 t분의 1. 자, 이렇게 처리가 되니까 2분의 1이에요. 2분의 1. 결론, 코사인 C라는 녀석은 크거나 같다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코사인 C가 크거나 같다 2분의 1이면 이 C라고 하는 녀석의 범위가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이 코사인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세요. 뭐 다 그릴 필요는 없잖아요. 0부터 파이까지만 한번 그려보시면 되는데, 자, 코사인 그래프는요, 1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파이에서 음수 1까지 내려가는 이런 감소하는 형태의 그래프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요 2분의 1이라는 위치에서의 각은 몇 도입니까? 60도예요. 60도. 네, 요거 3분의 파입니다. 그럼 코사인 값이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는 것은 각이 여기 어딘가에 있다는 뜻이겠죠. 그죠? 이렇게 여기까지. 그럼 실제 존재하는 이 C라는 녀석은 여기에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럼 존재하는 범위가 어디부터 어디까지예요? 0도에서부터 60도. 3분의 파이. 그래서 이 네모에 들어갈 녀석은 C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각, 즉 60도 내지는 3분의 파이라고 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도 역시 여러분이 코사인 제2법칙을 활용을 하셔야 되는데, 문제 조건이 자, 코사인 제2법칙 쓰는 건지 그렇지 않은 건지 그 판단하기가 상당히 껄끄럽습니다. 자, 이런 문제들은 여러분이 어느 정도는 연습이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겠고요. 약간 어려운 문제였습니다만은 한번 풀어봤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갑니다. 자, 3번 문제 한번 해결을 해보도록 하죠. 정삼각형이 있습니다. ABC가 있고요. 한 변의 길이는 14. 자, P라고 하는 점은 A를 출발해서 B를 향해 갑니다. 여기서 이제 출발을 해가지고 이렇게가 B를 향해 가고 있는 중이고요. 자, Q는 동시에 출발할 때 같이 출발하죠. 여기서 출발해서 자, 이 방향으로 지금 진행을 합니다. 자, 그런데 P의 속도는 Q의 속도의 2배이다. 그러면 움직인 거리를 이게 좀 더 길다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P가 이만큼 왔을 때 Q가 그 한 절반 정도 지금 움직이는 뭐 이런 그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빠르기가 P가 Q보다 2배가 빠릅니다. 자, 이때 요 P점과 Q점이
시시각각 변하게 되는데 요 거리가 그렇죠. 움직일 때마다 조금씩 변할 겁니다. 가장 가까울 때 PQ 사이의 거리의 최소값은 그랬습니다. 자, 이 문제는 두 점 사이의 거리를 묻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움직이는 점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B점 같은 경우는 고정된 점이거든요. 그럼 결국에 이 삼각형의 변의 길이가 그때그때 달라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삼각형의 한 변, 이 변의 길이를 우리가 자 x라고 두고요. 이 x라는 녀석의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요 거리는 우리가 뭐라고 둘까요? 요 거리? 이 거리는 뭐라고 두면 되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시간에 따라서 이제 등속으로 움직이는 두 점이고 p가 2배 빠르다라고 했으니까 요 길이가 모르긴 몰라도 자 2t 그러면 여기는 자동으로 t 뭐 이런 정도가 되겠죠. 그죠? 자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 거리가 2배 관계가 성립할 때 자 t라는 녀석은 그렇죠. A에서 출발해서 B까지 도달하려면 그럼 t라는 녀석은 7까지 가능한 0에서 7까지의 어떤 실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요 길이는 뭐가 됩니까? 이건 14 마이너스 2t 이쪽은 t 여기는 x 그래서 나는 지금 원하는 게 뭐니? 그러면 x란 녀석의 최소값 이렇게 되겠습니다. 정삼각형이니까 얘 60도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x제곱은 코사인 j 법칙으로 요 x라는 녀석을 t에 대한 식으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14-2t의 전체 제곱 플러스 t의 제곱 마이너스 2배 곱해줘야 되겠죠. 14-2t 곱하기 t 곱하기 코사인 60도 요거하고 요거는 서로 약분이 돼버릴 거고요. 정리를 다 끝내고 나니까 이 x제곱이라는 녀석이 t에 대한 2차식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이쯤 되면 이제 다 끝난 거죠. 여러분이 이것을 정리를 하셔가지고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시고 t의 범위가 0에서 7까지 끊어가지고 최소값을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전개를 해보면 4t 제곱 마이너스 28 56인가요? 56t 자, 14의 제곱이 196. 그 다음에 이쪽은 자, t제곱. 그 다음에 이거 지웠죠. 그죠? 지워졌고요. 마이너스 2t 제곱. 마이너스 2t 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14t. 그럼 가만히 있어요. 플러스가 되겠네요. 이거 플러스 이렇게. 예, 정리를 다 끝냈습니다. 여기 7t의 제곱에 56에 14니까 요거 70이죠. 70t 그리고 플러스 196 이거 완전적으로 묶어주시면 되는 건데요. 7 묶어주시게 되면 10t가 남으니까 요것은 정리를 다 끝내고 나면 7 괄호치고 t-5의 제곱 더하기 얼마 이런 형태가 되겠죠. 자, 이 뒤에 있는 값은 이제 우리가 t에다가 5를 집어넣으시면 되는 건데 얼마가 되는 겁니까? 7 묶어주고 확인 한번 해볼까요? 예. 네. 21인가요? 네, 21 나오네요. 그죠? 196 빼기 175, 21. 네, 플러스 21. 자, 완전 정리하는 거 여러분이 다 할 줄 아시니까 이만큼 정리 끝났습니다. 그럼 결론. t라는 녀석이 뭐일 때? 5일 때 이렇게 되겠죠. t가 5일 때 x라는 녀석은 가장 커서 얼마 가능합니까? 이게 제곱되어 있는 거죠. 그죠? 제곱되어 있는 거니까 x는 얼마냐? 루트 21이다. 이렇게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x제곱이 21이니까 x라는 길이는 루트 21까지 가능하다. 두 점 사이의 거리의 최소값은 출발하고 나서 5만큼 t가 5니까 얘가 10이고 얘가 5만큼 움직였을 때 그 순간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루트 21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까지 풀어봤습니다.